안녕하세요. 관악구 청각장애인 정보교육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만화부터 한번 볼까요? 만화. 요 아이콘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화. 각각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와지는데요. 오른쪽에 스크롤바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요 만화라는 요 항목에는 요런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눈 모양, 입술 모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머리띠. 전 시간에 요 머리띠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런 게 만화라는 항목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 얼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왼쪽에서 얼굴 메뉴 클릭. 얼굴도 요런 것들. 뭐 내 얼굴에다가 요런 얼굴을 안에 붙인다던가, 그죠? 쭉 한번. 자, 요런 얼굴들. 우리가 어떤 사진을 갖고 왔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얼굴을 가릴 때 요런 얼굴 모양을 쓰셔도 괜찮겠죠? 가리는 메뉴로 또는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때. 분장 들어가 봅니다. 분장. 아, 분장에도 이런 거 안경이나 요 머리, 가발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분장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하트. 하트도 이제 요게 다요. 포토스케이프에 요 아이콘이 기능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필터 기능은 굉장히 좀 막강하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요 아이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문방구.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걸 삽입해서 여기다 메모 같은 걸 쓰면 정말로 내가 포스트잇에 메모를 쓴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연필. 연필에 들어가 봤더니요. 연필로 그림을 그린 듯한 아이콘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실사. 실제 사진과 같은 꽃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스탬프. 도장을 찍은 듯한 이런 느낌. 특수 효과는 이렇게 별 이런 것들. 이게 특수 효과에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표시 기호 몇 개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숫자. 숫자는 이렇게 도형 안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숫자로. 하트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모양, 곰돌이 모양에도 들어가 있고 필요한 부분 이런 숫자에서 가져다 쓰면 좋겠죠. 일러스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모양하고 구름 몇 개가 끝이에요. 별하고. 네, 여기 크리스마스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쁜 것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요런 데서 아이콘들을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로고. 요거는 뭐 쓸 일이 많이 있을까요? 유명한 회사들의 로고죠. 여행. 여행 같은 것도 많이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거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타도 있는데요. 여기 별거 없죠. 이런 것들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고 나는 이 사진을 꾸밀 건데 어떤 항목에서 아이콘을 가져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를 한번 꾸며볼까요? 만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훑어봤으니까 만화에서 전 시간에 요 예쁜 얼굴에다가 이게 얼굴 그림 했더니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눈초는 여러분들 원하는 효과를 가져가시면 돼요. 전 요 입술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입술 확인. 저는 만화에서 입술을 가져가 볼게요. 확인. 요 가운데 요걸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우리 개체 탭에서 가져온 것들은 다 개체예요. 요 삽입된 개체 가운데 부분에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이동이 되지고요. 조절점 보이시죠? 조절점에다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놓으시고 양방향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 하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 다음 요 상단에 꺾어진 화살표 보이시죠? 요 부분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 표시, 얘가 회전하는 아이콘입니다. 클릭한 채로 내가 회전하고 싶은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키워주시고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도 하고 이동도 하고 되셨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개체를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절점이 다시 나타나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 있습니다.
요 더하기는요, 복사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요 더하기 표시 위에 갖다 놓으면 똑같은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 모양으로 바뀝니다. 커서 모양이. 요때 클릭을 해주시면은 하나가 더 바로 복사가 돼버려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이 있어요. X. 얘는요, 삭제입니다. 삭제. 요 X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 이동해주면 똑같이 X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더하기는 하나 더 만들겠다. 복사. 요 X는 삭제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회전입니다. 회전. 요 사각형 점은 크기 조절할 때 드래그 해주는 점이고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요. 얘를 회전을 시켰어요. 회전을 시켰더니 요 더하기, 복제하는 더하기와 여기 삭제하는 X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하기나 삭제할 때는요. 이렇게 회전하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회전을 했더니 요 더하기와 X가 같은 모양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거 유념하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다시 여기 아이콘 메뉴를 클릭을 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예쁜 배우잖아요. 여기 머리띠를 저 한번 넣어볼 거예요. 만화에서 저와 똑같이 넣으실 거면 만화 항목에 들어간 거예요. 만화 항목에 들어가서 여기 머리띠 확인. 꽃으로 된 머리띠네요. 클릭한 채로 이동을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크기를 사진에 맞게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됐나요? 살짝 회전도 필요한데 회전하는 부분이 위로 숨어버렸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조금 줄여주고 높이를 회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크기를 키워주셔야 돼요. 크기를 조절해서 예쁘게 한번 머리띠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정도. 근데 입이 안 이뻐서 저는 요 입을 삭제해 볼 거예요. 입술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X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밑에 보시면 개체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휴지통 모양이 있어요. 얘가 삭제입니다. 삭제.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휴지통 모양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얘는요. 하나를 더 만듭니다 라고 했죠. 개체를 복제하는 거. 더하기 버튼 눌렀을 때랑 같습니다. 다시 여기 X 누르면 삭제.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볼 거고, 요 속성, 얘도 속성이 있는데, 요 메뉴에 보시면 맨 오른쪽 메뉴, 속성 고치기라고 나오죠. 속성 고치기 클릭하고 들어가 볼까요? 별게 없어요, 얘는. 투명도 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투명도, 요 속성 고치기 눌렀을 때 나오는 요 투명도 조정하는 부분. 요 슬라이더 막대를 왼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조금 투명하게 표현이 되죠. 오른쪽으로 꽉 차게 드래그 하면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64에서 255까지 지정할 수 있다. 확인. 얘는 필요 없으니까 메뉴를 사용해서 삭제를 해도 되고 우리 메뉴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복제도, 삭제도. 요 아이콘 개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상단에 X 눌러서 삭제. 그 다음에 다시 아이콘에 들어가서요. 뭘 바꿔볼까요? 머리띠 했으니까 이번에는 분장 들어가 볼게요.
만화 밑에 만화 얼굴 분장, 그 다음에 분장이죠. 분장을 선택을 해서 예쁜 안경을 하나 한번 씌워줘 볼게요. 안경 클릭, 확인. 얘도 똑같아요. 드래그해서 이동하고 크기 조절하고. 안경이 안에 눈이 보이네요. 그죠? 살짝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겠죠. 투명하다라는 얘기겠죠. 크기 조절하고 위치 이동하고. 이렇게. 멋집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넣어볼까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전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하트 이런 거 넣어도 되고 특수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나는 여배우잖아요. 그죠? 여배우. 일러스트, 분장해서 전 요걸 한번 해볼게요. 뚝뚝 떨어지는 거. 콧물.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런 것들 시간이 있으실 때 이 아이콘 들어가서요. 예쁘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봤고 이번에는 지금 이 아이콘 밑에 있는 말풍선 모양이 있어요. 말풍선. 개체 메뉴에 말풍선. 우리 이렇게 톡할 때 말하는 모양 만화에서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말풍선.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요. 말풍선이라고 나옵니다. 얘 이름이, 이 아이콘 이름이 말풍선이에요. 말풍선을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했더니 기본 내가 가장 최근에 썼던 말풍선 모양이 나와질 거예요. 저와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풍선이 이 편집 화면에 들어가지고 이 말풍선 상자가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어요. 중간에 보시면 말풍선에서 나오고 이 부분 말풍선 모양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말풍선 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롤바 있습니다. 요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말풍선을 원하는 말풍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말풍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찾으실 때 아마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거 찾았어요. 보통 이렇게 빼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끝부분이 말꼬리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할 때 쓰는 모양이잖아요. 혼자 생각할 때. 그죠? 혼자 생각할 때. 이렇게 했고 지금 요 말풍선 안에 벌룬이라고 써있죠. 파란색으로. 여기 말풍선 상자 맨 꼭대기에 벌룬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바꿔줄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말. 엔터키를 누르면서 쓰면은 내가 엔터키 친 부분이 이렇게 밑에 줄로 가서 써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 점점점 쓰고 엔터 친 거고요. 예쁜 연예인 다음에 또 엔터를 쳤어요. 또 이렇게 세 줄로 써집니다. 보시나요, 부분? 이렇게 세 줄로 똑같이 나와져요. 이렇게
쓸 문구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요 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요게 글꼴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화체가 적용돼서 이렇게 편집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주는데 지금 현재 저는 한글로 된 텍스트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된 글꼴을 적용시켜 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얘도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클릭한 채로 쭉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글꼴을 찾아주세요. 저는 그냥 요 글꼴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배달의 민족 주화체. 여기에 나와져 있는 글꼴은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이에요. 저는 요 배달의 민족의 주화가 요 내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적용을 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PC에 배달의 민족 주화라는 글꼴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은요, 요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쓸 수가 없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랑 다르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글꼴 크기예요. 글꼴 크기는 28.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내가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0, 18 또는 여기에 바로 수치를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 옆에 보시면 얘는요 글자 색깔입니다. 클릭을 해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색깔, 원하는 글자 색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More Colors라고 써있는 요 맨 밑에 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하면 더 많은 글자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팔레트죠. 오른쪽에 요 스펙트럼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면서 내가 현재 선택한 곳의 색깔을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요 굵게 하는 거예요. 글씨를 굵게 하겠다. 얘는 기울임. 밑줄을 긋겠다 라는 얘기고요. 요 세 개는 정렬입니다. 정렬. 나는 지금 요 세 줄로 입력을 했어요. 한 줄로 입력했을 때는 뭐 그닥 표시는 안 나겠지만 세 줄의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요 세 텍스트를 줄을 어떻게 가운데 정렬할지 왼쪽 정렬 이렇게 되네요. 가운데 정렬, 여기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 정렬 한번 해볼게요. 투명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슬라이드 막대를 조절을 해보시면은 텍스트의 투명 정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선명하게 나오도록 할 겁니다. 요 맨 밑에 보시면 말풍선 색상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이요. 선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말풍선 색상 지정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사각형 체크박스 밑에 색상 팔레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색상 팔레트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말풍선은 요 뒤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색깔 지정할 수 있다. 나는 그냥 원래대로 흰색 해볼게요. 되셨나요? 여기는 회전하는 부분이에요. 말풍선을 좌우로 회전시키겠냐? 그죠? 좌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요 말꼬리가 어떻게 해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죠. 그게 좌우 회전입니다. 상하 그러면 위아래로 회전시키겠다. 요 윗부분은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회전할 수 있지만요. 요 부분에서는 좌우 상하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원본 선택을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위치를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도 시켜줄 거예요. 위에 회전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가 너무 커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크기도 조금 줄여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말풍선의 크기를 줄였어요.
줄였더니 어떻게 돼요? 요 텍스트 크기는 원래대로 유지가 돼서 말풍선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럴 때 하는 게 왼쪽에 메뉴, 오른쪽 하단에 요 메뉴 있죠. 연필, 노란색 연필 모양의 R2라고 빨갛게 써져 있어요. 얘가 속성 고치기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또는 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속성 고치기로 들어가져요. 개체 더블 클릭 또는 여기 메뉴에 고치기. 글꼴 크기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26, 24. 나요? 확인. 그리고 말풍선의 크기를 조금만 늘려줄까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글꼴 크기가 말풍선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 같이 따라오지 않아요. 원래 글꼴 크기가 계속 지정되어 있죠. 조금 불편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우리 이렇게 해서 말풍선도 넣고 말풍선 안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요 텍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말풍선 옆에 있는 메뉴입니다. T라고 써있죠. 영문 대문자 T라고 써있는 요 텍스트 메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T라고 써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포토스케이프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텍스트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미리 보기에도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블럭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다가 내용을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블럭이 해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드래그해서 블럭을 지정한 상태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여기 써져 있는 텍스트는 삭제가 되면서 입력이 되죠. 여배우죠. 여배우. 헐리우드 최고 미녀 배우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헐리우드 최고 미녀 배우. 내가 입력할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아까 우리 말풍선에 했던 부분과 비슷해요. 밑에는 글꼴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해서 한글로 썼으면 한글로 된 글꼴을 그 다음에 영어로 썼으면 영어로 된 글꼴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꼴을 스크롤을 해서 원하는 글꼴을 한번 선택을 해줘 볼게요. 지금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글꼴을 찾을 때 보시면은 뒤에 B라고 써 있는 글꼴이 있어요. B는 굵은 글꼴을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글꼴 이름이에요. 글꼴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 B라고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글꼴에 굵은 글꼴이다 라는 얘기고 M이라고 써 있는 글꼴은 중간 글꼴 그 다음에 L이라고 붙어 있는 글꼴은 얇은 글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드체죠. 두꺼운 글꼴. 이렇게 글꼴을 선택해주고 얘는요. 요 글자 크기는 설정 안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이유는 이따가 나가보시면 알아요. 글꼴 크기는 여기에서 지정 안 해주고 색깔만 지정을 해줄게요. 색깔. 글꼴 크기 옆에 있는 팔레트 상자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색깔을 선택을 해줍니다. 글자의 색깔. 됐나요? 그 다음에 외곽선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외곽선. 적용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 사각형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외곽선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외곽선 색깔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클릭해 주시고 외곽선 색깔을 흰색으로 할 겁니다. 나는 흰색.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선 굵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에서 36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굵은 게 36이 되는 거죠. 지금 9로 되어 있어요. 봤더니
테두리가 아니라 무슨, 그죠? 배경같이 되졌죠?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올려주거나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봐가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한 3 정도? 2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외곽선 더하기 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곽선도 표현하고 글도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할게요. 이거 보이시죠? 검정으로 할까요? 외곽선 색을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요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동그라미 클릭하면은 글자 색깔은 안 보이고요. 외곽선만 표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 색이 있던 부분이 뚫려서 뒤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뒤에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보다시피. 외곽선 빼기 글이에요. 외곽선 빼기 글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곽선에서 글씨만 뺐죠. 외곽선에서 글씨만 뺐어요. 외곽선을 외곽선만 표시하겠다라는 얘기고 외곽선 빼기 글은 외곽선에서 글씨 부분만 빼고 얘도 배경이 투명하게 보여져요. 우리는 외곽선도 표현하고 글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선 더하기 글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림자 부분이 있어요. 그림자. 요 그림자를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림자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색깔이 저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림자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림자의 투명도를 지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림자의 위치입니다. X는 5만큼 떨어져 있고 Y도 5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조절을 해서 예쁘게 만져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기본 이렇게 해볼게요. 흰색으로 했더니 잘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요 투명도의 조절바를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흰색으로 된 그림자가 보여지죠. 중간 정도. 요 투명도를 중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X를 3만큼 Y도 3만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4 X는 3, Y는 4 했더니 살짝 이렇게 위치가 수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완성이 됐고요. 이 개체를 한번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고 크기를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아까 여기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는 내가 크기를 24로 줬을 때 말풍선 크기를 줄여주거나 늘리면 이 크기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T로 삽입한 이 텍스트는요. 내가 입력한 여기 지금 34죠. 34 더블 클릭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때요? 5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요 개체 조절점을 이용해서 차라리 글꼴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래서 수치를 입력하지 않고 요 개체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위치 이동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입력을 해봤어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 얘는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X 요런 경우가 있어요. 텍스트의 더하기는요. 내가 지금 텍스트의 색깔은 핑크색으로 넣고 테두리는 검정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요 글꼴이 있죠. 내가 적용한 글꼴.
요 서식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서식은 요대로 줄 거고요. 텍스트만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 더하기를 클릭을 해서 내용만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나가 더하기 복사가 됐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할게요. 글해서 대화 상자가 나와 있고요. 현재 내가 입력한 이 텍스트가 블럭에 지정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헐리우드 최고 미녀 배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텍스트만 바꿔줄, 내용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글꼴, 색깔, 요런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확인. 요럴 때 요 텍스트의 개체를 더하기 해서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내용만 바꿔주고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력을 하고 싶을 때는 요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내용만 바꿔줄 수 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요 말풍선을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미녀 배우 요건 나중에 입력했잖아요. 말풍선보다. 요렇게 한번 말풍선 위로 가져가 볼게요. 먼저 입력한 게, 먼저 삽입한 개체가 뒤에 가서 보여지고요. 가장 최근에, 그죠? 순서대로예요. 최근에 삽입한 개체가 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삽입한 요 개체가 뒤로 보낼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뒤로 보내는 아이콘 요 두 개입니다. 노란색. 요게 그 메뉴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보낼 요 헐리우드 최고 미녀 배우라고 써 있는 요 텍스트를 뒤로 한번 보내볼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낼지 앞으로 보낼지 선택을 해주면 돼요. 뒤로 보낼게요. 뒤로 했더니 요 말풍선 뒤로 숨어버리죠. 이 부분이. 다시요. 요 헐리우드 최고 미녀 요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앞으로 클릭. 그럼 다시 앞으로 나오죠. 이걸 정렬이라고 하잖아요. 정렬. 그죠? 어떤 개체들을 사용하다 보면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앞으로 보내든 뒤로 보내든 하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저장을 해볼 건데 이 부분 말풍선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요 부분 보시면 지금 요 말풍선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 있죠. 살짝. 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우리 지정한 폴더에 저장했어요. 지정한 폴더에 저장. 여러분들은 지정한 폴더에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폴더, 내 컴퓨터의 사진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에 저장이 될 겁니다. 저는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다른 이로 저장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정한 폴더에 저장하세요. 요런 메뉴가 나와요. 사진 확대라는 메뉴. 요 메뉴는 내가 삽입한 개체가 여기 현재 기본이 되는 요 사진의 바깥 부분으로 나갔을 때 나오는 메뉴입니다. 바깥 부분으로 나갔을 때 나오는 메뉴예요. 요 나가지 않으면 요런 메뉴는 나오지 않아요. 현재 저는 요 말풍선이 요 여자 연예인 이미지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살짝. 그랬더니 요런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사진 밖으로 벗어난 개체가 모두 저장되도록 사진의 크기를 확대해서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이 부분 바깥으로 나간 부분을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 누르면 이 부분도 저장이 되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이 배경 부분을 어떤 색깔로 지정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를 핑크색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요 나간 부분이죠. 말풍선 부분을 같이 저장할 거고, 요 말풍선 부분 나가 있는 요 배경 부분을 핑크색으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얘 한번 해볼게요. 얘. 여러분들은 요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로 저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에 저장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폴더 즐겨찾기 왼쪽 하단에 옆에 메뉴예요. 윈도우 탐색기라고 나오는 돋보기 모양, 서류철 모양의 돋보기 모양 있는 이 폴더를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얘는 또 아까 사용했던 이렇게 나오네요. 현재 폴더 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요. 왼쪽 탐색창에서 사진 누르고 아까 우리가 지정한 폴더에 저장했잖아요. 지정한 폴더 사진에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했다면 사진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또는 다른 내가 지정한 폴더를 찾아가시면 돼요. 사진 왼쪽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항목에서 내용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전 시간에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풍선 바깥쪽으로 나갔잖아요. 말풍선이 나간 부분의 색깔을 아까 내가 핑크색으로 놨어요. 핑크색 그랬더니 이렇게 그 부분이 핑크색으로 아이고 얘는 안 먹네요. 이게 핑크색으로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바탕 부분, 배경 부분, 개체가 배경 밖으로 나간 부분을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빼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놓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 이번에 저장하는데 저장 또 물어보죠. 이번에는 아니요 할 거예요. 요 바깥쪽으로 나간 부분을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장하지 않을 거면 아니요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 말풍선 바깥쪽으로 나간 부분이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요 흰 부분은 사진이 아니에요. 내가 저장한 사진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 말풍선 바깥쪽이 잘려 있죠.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대화 상자가 나오면 저장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 말풍선을 사용했잖아요.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상자를 사용했어요. 텍스트를 입력해 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말풍선을 조절을 했을 때 텍스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요거를 조절하기가 불편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은 말풍선 따로 텍스트 따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풍선을 클릭을 해서 말풍선을 하나 넣어줍니다. 근데 말풍선을 넣으면 기본으로 요 벌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말풍선 상자에서 요 벌룬이라고 써 있는 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확인.
글씨는 안 쓰겠다라는 얘기죠. 요 말풍선 모양만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만 입력할 거잖아요. 요 T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T. 또는 나는 얘를 복사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를 더하기. 자, 글씨를 수정할 거니까 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은 속성 상자에 들어가집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내용만 바꿔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이 개체를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텍스트 상자 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 말풍선이 이렇게 회전이 됐어요. 그러면 요 글자도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되고요. 말풍선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글자도 클릭을 해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동해주고 어떠신가요? 요 말풍선 안에 텍스트 상자랑 말풍선 따로 요 텍스트 따로 저는요 요 두 번째 후잡기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맘대로 텍스트와 글 상자를 만지고 싶으면 이렇게 따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X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체 접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개체 접착. 지금 개체 접착을 하기 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개체입니다. 현재 우리 여기 개체 탭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개체 탭에서 삽입한 이런 것들은요. 다 개체라고 불러요. 안경도 개체고 요 콧물도 개체고 이런 것들. 텍스트, 머리띠 다 개체예요. 근데 요 개체 접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체 접착. 아까처럼 또 물어보고 있죠. 사진 밖 개체를 잘라냅니다. 나는요, 요 사진 밖으로 나간 요 개체는 잘라도 돼요. 그러면 잘라냅니다. 나는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개체를 손상 없이 접착합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라낼 거기 때문에 사진 밖 개체를 잘라냅니다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잘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개체 접착이 지금 이렇게 비활성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개체를 접착할 개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내가 여기 헐리우드 최고 미녀 배우라고 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요 텍스트를.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가요? 더블 클릭이 되지나요? 되지기는 하지만 요 글자 속성에 들어가지진 않죠. 선택도 안 돼요. 안경, 머리띠, 말풍선, 텍스트. 클릭을 해도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요 개체 접착은 뭐냐면은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전 시간인가요? 액자, 다중액자 만들기 할 때 액자에 구멍 뚫리는 부분을 이렇게 풀로 붙이듯이 접착하는 게 있었죠. 액자 접착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삽입한 요 개체들을 내가 처음에 불러들여온 요 이미지와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요 부분이. 따로따로. 그러면 수정할 수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습니다, 개체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개체 접착 해주시면 돼요.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취소할게요. 취소. 취소 버튼 누르면 개체 접착이 다시 활성화가 되지고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되져요. 되셨나요? 요 개체 접착은 언제 쓰냐면은요. 내가 개체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삽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속성을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근데 개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요 개체를 수정을 하려고 더블 클릭을 했는데 요 개체가 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개체에 붙어 있는 개체의 속성이 더블 클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중간 정도 한번 개체 접착을 해서 얘네들 다 묶어주면 내가 이후에 개체 접착한 이후에 삽입하는 요 개체들은 속성 고칠 때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개체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를 때 사용하시면 돼요. 개체를 굉장히 많이 삽입을 해야 될 경우에 완성된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로 붙여주는 거죠. 그게 개체 접착이라는 메뉴입니다. 됐을까요? 이번에는 외부 사진 넣기 한번 해볼게요. 외부 사진을 넣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아까 저장을 했어요. 그죠? 저장한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외부 사진을 한번 넣어볼 건데 그럼 또 불러와야 되겠죠,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더 재밌는 수업이 됩니다. 저는 예제 파일에서 가져올 거예요. P4의 사탑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을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개체 접착한 상태에서 저장을 안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전 저장 안 할 겁니다. 아니요 할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P4의 사탑 예제 파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지 없으시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불러오세요. 요 원래 원본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밑에 보면 사진 사이즈가 194에 259죠. 엄청 작습니다. 이번 기본이 가로가 1000, 2000 이러는데 요 화면에 꽉 차게 한번 볼 거예요. 밑에 메뉴에 돋보기 모양 중에 화면 크기라는 돋보기가 있어요. 화면 크기 두 번째 돋보기 모양 얘를 클릭을 해서 요 편집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줄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작은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미지가 깨진다고 하죠. 선명도가 너무 확대를 했을 경우 이렇게 선명도가 깨져서 나타나요. 그래도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요걸 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삽입을 할 건데요. 아이콘 모양의 앞에 있는 메뉴예요. 여기 그림이라고 나오죠. 요 액자 모양. 마우스 커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그림. 요 그림을 클릭을 해서 사진 나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다 사진을 넣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 클릭하고 그림 메뉴 그 다음에 사진 클릭. 저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전 시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폴더에 들어온 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사진의 왼쪽 탐색창에 사진 들어가지고요. 우리 현재 요 P4의 사탑 가지고 온 요 폴더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거 넣으신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 찾아가셔도 됩니다. 사진에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예제 파일이에요.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예제 파일. 현재 내가 가져온 P4의 사탑이 들어있는 폴더. 더블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PNG라는 폴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PNG. PNG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나 요거 낙엽 같은 거 원하는 거 가져가서 원하는 거 가져가 보세요. 이건 나뭇잎이네요. 전 시간에 제가 나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른 거를 해볼게요. 나무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나뭇잎? 나뭇잎 해볼까요? 클릭, 열기. 얘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도 버튼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100% 나타나 보이는 거고요. 확인해 줍니다. 이 상자는 이름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P4의 사탑은 P4의 사탑.jpg라고 나오죠. 얘는 아까 PNG 파일이에요. PNG와 JPG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JPG는 투명한 영역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PNG와 JPG는 똑같이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인데 JPG는 투명한 영역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낙엽을 갖고 왔는데 낙엽 이외에 이 부분 보면 지금 뒷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낙엽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투명한 영역을 함께 저장하려고 할 때 쓰는 이미지 파일 포맷이 PNG예요. PNG. 이렇게 고차입니다. 같은 그림 파일이지만 이 투명한 영역을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은 PNG다. 라는 거 이동을 해주고요. 밑에 부분으로.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해주고 회전도 해주시면 되겠죠. 복사할 거예요. 왼쪽 상단에 더하기 클릭. 이동해주고 회전해주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도 돼요. 우리 이 부분 잘라내면 되니까. 더하기 다시 회전해주고 크기도 조절해주고 크기. 요 지금 복사한 게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얘를 뒤로 보내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뒤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절점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더하기. 회전도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미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미러 하면은 좌우 회전 시키는 겁니다. 좌우 회전. 미러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미러 좌우 회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뒤로 보내기. 어쨌거나 요 이미지 P4의 사타 이미지 바깥쪽은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개 복사해서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보내기 해야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크기도 키워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갖다 놓을 거예요. 개체에 여기 그림 다시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서 사진 들어갑니다. 사진. 아까 전에 내가 PNG 파일 들어갔던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전으로 갈 거예요. PNG 들어오기 전에 예제 파일로 갈 겁니다. 예제 파일 폴더로. 여기 주소 입력 줄이죠. 현재 요 아래에 보여지는 주소를 나타내는 주소 입력 줄인데 PNG는 현재 보여지는 요 내용이에요. 그 앞으로 가려면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예제 파일 요 폴더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요 폴더로 바로 들어가져요.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예제 파일 폴더를 클릭을 해서 요 안에서 중간쯤 스크롤바 이동하시면은요. 애니결혼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애니결혼 요렇게 생겼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얘는 확인하고 닫아주세요. 사진 상자 확인. 크기를 조절을 하고 위치 잡아줄게요. 위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뒤로 보내게 해볼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는 아이고 그죠? 지금 보이시나요? 내가 요 애니 요 사진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단풍이 선택됐어요. 개체 접착이 요럴 때 필요한 겁니다. 개체 접착. 애니를 선택을 하고 클릭한 채로 지금도 그러네요. 그러면은 취소 또는 요 애니를 선택해 줍니다. 애니 얘를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요 얘네들을 개체 접착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개체 접착 클릭. 사진박 개체를 잘라냅니다. 저는 할 거예요. 밖에 지저분하니까 사진 밖의 개체를 잘라냅니다. 다음에 확인. 이렇게 잘라졌죠. 요 상태에서 다시 그림 들어가서 사진 눌러서 결혼 웨딩 사진 클릭해서 열기. 확인하고요. 이제는
요 뒤에 있는 요 낙엽이 선택될 이유가 없어요. 개체 접착을 했기 때문에. 요럴 때 사용하는 게 개체 접착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어차피 아랫부분은 자를 거니까. 또는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 요 밑부분은 낙엽으로 다시 쌓아줄 거예요. 낙엽으로. 그러면은 다시 그림에 들어가서 사진 가서 PNG였죠? PNG. 배경이 투명해야 되니까 PNG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낙엽을 가져올게요. 나뭇잎 5번입니다. 열기 확인하고 이렇게 감춰주고 크기 조절해주고 요 밑부분이 안 보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자해서 크기 줄여주고 얘를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뒤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얘는 어차피 밖에 나가 있는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잘라낼 거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도 입력을 해보시고요. 뭐로? 우리 배운 여기 말풍선으로 이용을 해보시고 개체도 한번 삽입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아까 PNG에 나비도 있고 새도 있어요. 요런 것들도 각각 삽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요 개체들은 또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넣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우리 말풍선 입력을 T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걸 해볼게요. 그럼 요거 리치 에디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잠깐 리치 에디터 하고서 쉬는 시간 보낼게요. 리치 에디터는 뭐냐면요. 여기 T가 아니라 T 2개 있는 T예요. 마우스 살짝 갖다 놓으시면 리치 에디터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무슨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내가 입력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텍스트 글꼴, 글자 크기, 여기는 색깔이죠. 요건 다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여기 T와.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원하는 글자만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서 따로따로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색깔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리치 에디터라는 메뉴예요. 각각 다른 글꼴 서식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게 리치 에디터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똑같이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블럭 지정한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나는 축하만 다른 글꼴을 적용을 할 거예요. 색깔이랑. 그럼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고 다른 글꼴,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설정을 해주고 다음 크기 지정해주고 색깔을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은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글꼴을 좀 작게 해줄게요. 20 합니다도 20 각각의 글꼴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다. 확인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요렇게 들어가죠. 되셨나요? 요게 요 리치 에디터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단점은요. 요 개체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은요. 글자 크기는 각각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줄이 떨어지죠. 2줄이 되거나 3줄이 되거나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리치 에디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얘는 저장할게요.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배경은 자르는 게 낫겠죠. 그죠? 아니요. 확대해서
저장할까요? 하면 아니요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깔끔하게. 내가 셨나요? 그러면 요렇게 저장이 됩니다. 잘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죠?